안녕하세요. 황영은입니다. 황영은과 함께하는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10번째입니다. 10번째, 드디어 이제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과 우리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표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눈에 확 띄게. 그리고 어그로를 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표지에 정말 지금 무슨 말이지? 저 꼭 봐야 되겠네 라는 내용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년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하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영상을 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썸네일을 바꾸고 이렇게 한 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는데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꿈과 재미가 이끄는 공부. 공부가 재밌습니까? 뒤에 가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공부 재미없는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 꿈과 재미가 이끄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고요. 아쉬우면 늦지 않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이 아니라 공부 진짜 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수능 만점 받은 사람입니다.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텔레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진짜 잘하는 과목이 뭐야? 모르겠는데요. 진짜 좋아하는 게 뭐야?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학생들한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너 왜 공부해? 나중에 뭐 될 거야? 모르겠어요. 꿈이 뭐야? 아직 꿈이 없어요. 근데 왜 공부해?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 뭘 할 건데? 모르겠어요. 자, 뭘 하는지 모르고 왜 하는지 모르는 공부가 재밌겠습니까? 그게 성과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습니까? 그죠?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부와 훈련이라고 일부러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가 아닌데 예체능인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게 공부지라고 생각하면 공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건 공부와 훈련 너무 공부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어저께 이제 그 지하철 타고 오다가 옆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학원에서 마치고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뭘 배우고 왔니? 그랬더니 요리를 배운대요. 요리도 공부라고 할 수도 있지만 훈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양파를 멋있게 잘 쓰는 거 훈련이죠. 사과를 예쁘게 깎아서 멋있게 이제 데코레이션 해서 내는 거 이건 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공부가 됐든 훈련이 됐든 자 공부와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저는 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훈련 이것은 재밌고 신이 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힘든 과정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성적이 좀 나오지 않고 그러더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극복하고 실패의 원인이 뭔지 찾아보고 다시 공부를 하게 만드는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꿈은 왜 가집니까? 꿈은 어디서 생깁니까? 옛날에 집에서 부모님이 농사 짓는 것만 본 사람들의 꿈은 농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공자을 맹자을 하는 집에서 자란 친구들은 선비가 되는 게 꿈일 수 있습니다. 꿈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애들을 데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가락당 농수산물 시장 앞에서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수산시장에 가서 일부러 보여줬어요. 회 뜨는 사람도 보여주고 또 뭐 이게 찌개 끓이는 사람도 보여주고 뭐 다 보여줬어요. 예. 바닷가에 가서도 어부들에 대해서 삶을 설명을 해주고 어떨 때는 지하철 탈 때도 맨 앞에 가서 일부러 기관사가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분이 기관사야. 저분이 이제 전체 이걸 다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조정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쪽으로 터널로 다음 역으로 가. 병원에 가서도 저는 접수를 하고 앉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분이 간호사네. 저분이 의사인 것 같아. 저분은 이렇게 접수를 보는 저분도 이제 간호사일 거야.
행정을 맡은 간호사고, 또 이제 저분은 아마 청소하시는 분인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쭉쭉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 저 사람은 봉급을 많이 받아, 저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뭐 공연도 보러 가고요. 대학교 있을 때는 이렇게 교수 강의하는 것도 보여주고 쭉 다 보여줬습니다. 많이 보여주다 보면 애들이 그 중에서 나 저기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 큰아들은 꿈을 언제 가졌냐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제 그 교회에서 베트남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이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보고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물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유학을 가니까 의대를 가기가 쉽지 않아서 의료물리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의료물리학과를 가서 뇌의 MRI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진단하는 걸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지금 의대의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닥터는 아니지만 의대 교수가 됐습니다. 꿈을 얼추 이룬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뇌가 어려워져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안 좋아서 뇌가 어려워진 뇌가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진단을 하고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돕는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큰아들이 멋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수학을 좋아했어요. 아빠가 이제 아무래도 공대를 나오고 뭐 그랬다 보니까 애들이 한테 이제 설명을 또 제가 좀 잘해줬겠죠. 그래서 수학을 잘했는데 얘는 꿈은 또 프로그래머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프로그래머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의 또 이제 로망은 구글이니까 구글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에 가서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죠.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딸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네요. 그림을 그리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 그림 그리는 거 어때? 너무 좋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림만 그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림에 관련된 책도 내기도 하고 막 이제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프리랜서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뤘고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함을 드러내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평균 점수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과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 인정한 바가 다시 꿈을 구체화시킵니다. 그죠? 초등학교 때 가지는 꿈은 의사가 돼야 되겠지. 의사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이 돼야지. 선생님이 얼마나 과목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공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너는 수학을 잘 가르치네. 나 수학생이 돼야지. 뭐 이렇게 꿈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우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개구장의 둘째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절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칭찬해 줄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오면서 청소를 말끔히 해놓고 나온 거예요. 내가 편해진 만큼 당연히 칭찬을 해주었지요. 그것이 아이가 받은 유일한 칭찬이었나 봐요. 처음 받은. 그 다음부터 제 아들의 장래 희망은 청소부가 되었어요. 학급에서 엄마들 모임이 있었는데 아이들 사물함마다 장래 희망이 붙어 있었는데 어느 아이의 사물함에는 청소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엄마들 웃을 때 저는 한수도 떠서 귀엽다면서 손뼉을 치며 따라 웃었는데 끝나고 보니 제 아들 창우도 같이 웃고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귀여운 게 아니라 답답함이었지요.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 줄 알고 공부 좀 시키자 하고 영어학원을 보냈어요. 며칠 후 우연히 일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영어 공부를 죽도록 열심히 잘하겠다네요. 내심 웃으면서 성공이다 하고 있었는데 일기장의 마지막에 마무리가 기절할 만했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 빌딩 청소부가 되겠노라고. 자, 창우는 영어 공부가 힘들었을까요? 재밌었을까요? 꿈이 없이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보다, 아이들보다 아마 창우가 영어를 훨씬 잘했을 겁니다. 창우는 학교가 끝나면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요. 제반 담임 선생님은 물론이고 옆반 선생님까지 창우야 훌륭한 청소부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자.
매일 이반저반 어지러운 신발장 정리는 물론이고 애들이 싫어하는 구석구석 청소, 화장실 청소까지 지쳐가면서 해댑니다. 요즘 선생님들처럼 이제 신고당할 텐데. 어쨌건 저는 답답했던 마음을 바뀌기로 했습니다. 자기 일을 저렇게 힘차게 한다면 반드시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요. 어떠세요? 창우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창우는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막 닦다가 이게 잘 안 지워지면 이게 왜 안 지울까?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락스를 써보기도 하고 이게 청소하는 도구를 바꿔보기도 하고 인터넷에 찾기도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아마 청소의 달인이 될 거예요. 정리정돈의 달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더 행복할 거예요. 더 기쁘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자, 영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창우가 영어를 훨씬 잘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하기는 잘해요. 근데 흥미는 없어요. 자부심도 없습니다. 미국의 대학생 그 영상을 한 번씩 보면 한국 학생들은 평균 평점이 막 4.0이 넘는데도 교수가 공부 잘해요? 그럼 저 뭐 별로 공부 뭐 그저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양 친구들한테 공부 잘해요? 네 공부 잘해요. 학점이 얼마예요? 3점 얼마. 근데 그 친구들은 진짜 잘하는 게 있거든요. 평균 점수가 낮지. 근데 한국은 올 A를 받는데 실제로 탁월하게 잘하는 건 특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높게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론 이제 뭐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고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아주 높고 학교 생활 만족도는 아주 낮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노가 그 공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공부를 즐기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수능 만점 받아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 공부가 얼마나 재미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탁월한 100점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앞에서 공부 잘하는 법은 수능 만점 받는 법이 아닙니다. 평균 100점 받는 법이 아니라 정말 한 분야에서 남들의 인정을 받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행복한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유능함을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제 막내 아들이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 1학년 때 팔이 부러졌는데도 수술하러 가지 않고 왜? 수술해서 기부스를 하면 코딩을 하기 힘들어지니까 꾹 참았다가 한 달 뒤에 병원에 갔더니 뼈가 잘못 붙어가지고 잘못 붙은 뼈를 톱으로 잘라내고 다시 분리를 해놓고 철심을 봐가지고 고정시킨 거. 우리 애가 저렇게 했던 거는 자기는 구글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학교 성적도 좋게 받고 싶고 좋은 프로그래밍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걸 참아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은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아파서 병원 간다 그러고 학교 쉰다 그럽니다. 대학교 가도 병가 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자기가 하는 그 전공이 재밌으면 아파도 학교를 오죠. 그죠? 근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창우는 청소부가 되었을까요?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가서 빌딩의 청소부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부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영어 공부가 너무 재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 점수가 맨날 100점이에요. 발표하는데 탁월한 100점이니까 막 손들고 막 발표도 잘해요. 읽어도 발음도 너무 좋아요. 그럼 영어 선생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이야 창우 너 영어 잘하는구나. 너 나중에 외교관 되라. 선생님 외교관은 뭐예요? 외교관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럼 집에 와서 막 찾아볼 겁니다. 외교관. 외교관 멋있네. 또 어떤 선생님은 야 너 기자가 되라야. 기자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야 이런 거야. 그럼 텔레 보면서 이제 기자들이 하는 걸 유심히 보고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난 외교관이 돼야지. 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꿈은 왜 생겼나 하면 훈련과 공부가 탁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평균 100점인 사람은 이 점수가 꿈을 만들어 주지를 못해요. 그건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지. 꿈이 공부와 훈련을 하게 만들고 공부와 훈련한 그 결과가 다시
꿈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꿈으로 가게 만드는 거. 이게 행복한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꿈이 이끄는 공부. 이게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저것보다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청소가 더 뭐 열등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전공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넛쥐입니다. 넛쥐는 국지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는 우리 아들에게 이제 프로그래머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목적은 아니었는데 어쨌건 프로게이머라는 전공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불안해 보여서 이제 넛쥐 기법을 써서 바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창호 아빠면 이런 넛쥐 기법을 썼을 것 같아요. 야, 창호야, 너 빌딩 청소부로 되고 싶으면 우리 빌딩 구경 한번 하러 갈래? 제 주위에 뭐 아는 사람 찾아보면 이제 뭐 빌딩 오너는 아니더라도 빌딩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빌딩을 청소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경우, 그러니까 빌딩을 속속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친구를 한번 찾아가지고, 야, 우리 아들이 빌딩을 한번 보고 싶은데 빌딩 한번 보여줄래? 그럼 이제 이제 친구 아들이 왔으니까 뭐 그러겠죠. 이제 뭐 지하도 내려가 보고 공주실도 보여주고 뭐 관리실도 보여주고 다 보여줍니다. 그죠? 엘리베이터도 이제 열어서, 야, 엘리베이터 이렇게 생겼어, 저 위에 봐. 평소에 보지 못한 거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옥상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에 차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쓰레기는 어떻게 배출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다 보여주면서 그럼 애가 막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근데 뭐 빌딩 청소부가 꿈이 아닌 애들은 그러면 굉장히 재미없을 거예요. 아빠 지겨워요, 빨리 나가요, 나가요, 그럴 거예요. 근데 얘는 창호는 뭐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볼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빠가 넛지 기법을 쓰는 겁니다. 이야, 빌딩이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몰랐네. 이야, 이런 거 설계하려면 정말 힘들겠다. 이거 만들려면 진짜 힘들겠네. 와, 이런 빌딩도 있는데 또 다른 빌딩은 어떨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창호가 묻겠죠? 아빠, 그래요? 건축 그런 건 어디서 배워요? 그래, 공대 가서 배우지. 그럼 그건 뭐 잘해야 돼요? 수학이나 물리를 잘해야 될 거야. 이거 생각을 해겠죠. 아빠, 그러네요. 청소부가 되면은 뭐 맨날 그러니까 한 빌딩만 다녀야 되는데 설계를 하면은 진짜 이런저런 빌딩도 설계를 하고 많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더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창호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넛지죠. 그럼 창호가 어느 날 갑자기 꿈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꿈이 바뀌어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아까 빌딩에 대해서 열심히 해갖고 영어도 잘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제 꿈을 가지게 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창호가 어느 날 보니까 수학을 열심히 안 해요. 그럼 창호 옆에 와서 슬쩍 야지를 넣습니다. 그래, 창호 이제 뭐 건축가 되는 거 포기했구나. 괜찮아, 수학 안 해도 돼. 뭐 그 청소부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창호가 뭐라 그럽니까? 아빠, 요즘 수행평가가 좀 있어서 내가 수학을 지금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저는 건축가 될 거라니까요. 수학 할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관절이 아픈데도 관절을 부여잡고 막 운동을 할 때 엄마 아빠가 옆에서 그만해, 포기해, 그만해도 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멋있잖아요. 야, 참고 공부해야지, 만점 받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이거 재미없잖아요. 그죠? 정말 공부를 진짜 재미있게 잘하려 그러면 자녀들이 꿈을 가지게 만들고요. 그죠? 그 꿈이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혹시 그 꿈이 조금 아쉬우면 넛지 기법을 쓰는데요. 넛지를 너무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만약에 프로게이머가 된다 그랬으면 전 되게 했을 거예요.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스스로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넛지 기법이고, 어쨌건 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많은 경험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예,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선행학습은 틀렸다. 그 다음에 1년 일찍 입학한 이유. 저희 집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장애자 만드는 엄마, 범죄교사자 만드는 엄마, 그리고 자존감 있는 아이.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 좀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겠어요. 아빠, 이 학원 보내주세요. 이럴 때는 보내줘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야, 성적이 이게 떨어졌으니까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이런 학원 다니자. 이런 공부 방법은, 이런 접근법은 결코 탁월한 자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점수만 좋은 거지.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이 방법을 써서 우리 자녀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게 학교를 가고 학원을 다니더라도 눈이 반짝반짝하게 행복하게, 예,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당당하게 말하고, 또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남들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